자, 다음 두 번째 선택 과목인 미적분에 오셨습니다. 좀 오늘 시험 보시면서 미적분이 생각보다 좀 수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당황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했을 때 분명히 미적분이 원래 나오던 그 기조와는 좀 다르게 좀 굉장히 앞에 있는 객관식 문항들은 상당히 수월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29, 30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도 막 2930이 막 엄청 어렵지는 않았어요. 좀 시간이 좀 필요했을 뿐, 그쵸? 시간만 있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들이었고, 그마저도 29번 같은 경우를 내가 만약에 근사까지 쓰면 더 빨리 풀 수도 있었겠죠. 또한 30번 같은 경우는 많이 봤던 스타일, 그쵸? 치안적분을 이용하는 역함수의 적분법이 또 등장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막 낯선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가원이 지금 왜 이렇게 냈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뭔가 기하와의 어떤 유불리를 없앤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없앤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완전 차상위 꽃끼리의 싸움, 한마디로 미적분도 100점, 기하도 100점이 나왔을 때 그조차의 유불리까지도 없애겠다라는 어떤 포섭이 들어있지 않나. 그래서 미적분을 좀 원래대로 어렵게 출제를 해서 100점을 맞아버린 일이 생기면 확실히 기하가 아무리 100점 맞아도 커버할 수 없는 상태가 생기다 보니까 의외로 미적분을 기하보다는 수월하게 줘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연습했던 등비급수 활용 도형 문제 안 나왔잖아요. 진짜 어이가 없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없는 게 더 수월하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더 땡큐인 거예요. 그게 만약에 26번이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도형 문제 막 뭔가 한다라고 쳤으면은 좀 더 이제 앞에 공통문항도 어려운 데다가 더 아마 힘겨운 싸움이 됐을 법한데, 오히려 등비급수 도형 묻는 문제가 없는 게 더 편한 뭐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봐드릴게요. 수열의 극한과 급수 묻는 문제 두 문제 나왔습니다. 수열의 극한 문제 하나 나왔고요. 등비급수 묻는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는 없어졌다? 등비급수와 도형의 활용 묻는 문제, 1-R의 총항이라고 하는 이 굵직한 테마가 사라지게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24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미분법이 나왔죠. 합성함수 미분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도함수의 활용 같은 경우는 극값을 물어보는, 역시나 극대극소를 물어보는, 프라임의 0이 관통하는 거, 음에서 양으로 혹은 양에서 음으로 관통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물어보는 문제가 28번에 등장을 했고, 상당히 많은 어떤 문항이 적분법에 들어갔어요. 그쵸? 26번 같은 경우도 정적분과 급수 묻는 문제였고, 여기 있는 27번 같은 경우도 움직인 거리가 되시는 거니까 적분 문제가 되시는 거고, 마지막 30번 같은 경우도 또 적분 문제예요. 그쵸? 총 적분 묻는 문항이 3문제나 출제가 되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정적분과 급수, 부피 묻는 문제, 움직인 거리는 셋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려 2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려 2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대신에 늘 우리가 연습했던 도형의 극한 묻는 문제가 29번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귀찮죠. 귀찮은 상태로 이제 몰고 가게 되는 거고, 그것조차도 내가 만약에 근사적 상황을 쓴다라고 하면은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항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역함수와 적분법이 되시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부분적분으로 시작을 하느냐, 치안적분으로 시작하느냐의 그 두 가지의 열린 가능성을 둘 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부분적분으로 시작하면은 F의 관점에서 막 적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일 것이고, 얘를 만약에 치안적분으로 몰고 갔다고 한다면 이제 G에 대해서 적분을 막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린 결말로 주는 그런 스타일로 나왔고, 예전에 이제 9월 모의평가 30번 기억나세요? 그
주기성을 이용해가지고 치환적분을 막 하는 그 스타일이 한 번 더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튼간에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신유형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마땅하고요. 다 이제 어디서 접해봤던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관건은 29번을 맞았느냐의 싸움이 되실 건데 적재적소한 타이밍에 쌓인 법칙을 잘 썼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결국 관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23번부터 해서 28번까지는 수월했을 거고 29번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었느냐의 싸움이 되셨을 거고 30번은 이제 선택에 따라서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갈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쉬웠던 미적분의 기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자, 결국 무한대 분의 무한대니까 분자분모 차수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냥 통분만 잘 해주겠습니다. 네, 분모 통분하시면은 n의 세제곱분의 n의 제곱 마이너스 2 요렇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통분하면 n의 제곱분의 5n 더하기 3 요렇게 되시는 건데, 지금 n의 세제곱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분자에 좀 더 이렇게 n을 하나씩 더 추가해 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고 얘를 이렇게 날려준 다음에 제곱분의 제곱이니까 최고차항 계수 비교 이렇게 처리하시면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24번이었습니다. 보시면은요, 그냥 미분하시면 되죠. 자, 미분을 하시면은 안에 있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시고 얘가 이제 2의 x가 되시는 건데 프라임의 2를 원하는 거니까 x의 1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x의 1을 쭉 대입하시면은 4배의 프라임의 2가 되시고 2가 되시는 상황일 겁니다. 따라서 프라임의 2라고 하는 거는 4분의 2 이렇게 하셔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었네요. 쉽죠? 확인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5번요. 자, 25번입니다. 등비급수 묻는 문제가 도형 문제로 안 나오고 단순 계산으로 나왔습니다. 네, 땡큐죠. 뭐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한번 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얘도 뭐예요? A1, A3, A5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요거 뭐죠? A2, A4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어쨌든 1-R의 제곱이 있죠. 공비가 이제 R의 제곱이 되어지는 거고, 초항은 이제 A1 요렇게 되시는 거고, 마이너스에 얘도 공비가 R의 제곱이죠. 초항은 A2입니다. A2는 A1의 R이죠. 요게 얼마다? 3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계시네요. 따라서 얘가 1-R의 제곱은 뭐 인수분해까지 하시면 요렇게 되실 거고, 요거 A1으로 빼내시면은 1-R 요렇게 되시겠네요. 요게 얼마다? 3이다 라고 하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얘가 요렇게 약분이 되시면서 A1이라고 하는 것이 3 더하기 3R이다. 됐죠? A1이라고 하는 것이 3 더하기 3R이 되셨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문자가 A1과 R 두 개니까 식만 두 개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다음 여기를 볼게요. 마찬가지죠? A1의 제곱, A2의 제곱은 A1의 R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A1의 R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거니까 공비는 여전히 R의 제곱이 되세요. 따라서 공비는 R의 제곱이니까 1-R의 제곱에 초항은 A1의 제곱 이렇게죠. 그럼 얘가 얼마라고요? 6이다라고요. 그 정도 예쁘게 한번 좀 써보면은
예쁘게 한번 써보면은 자 보세요. 어차피 얘가 1-r의 제곱이니까 1-r 1 더하기 r 요렇게 되실 거고 a1의 제곱은 a1이 몇 번? 2번 이렇게. 자 근데 잘 보시면은 집중해서 보세요. 1 더하기 r분의 a1이 3이죠. 그러면 1 더하기 r분의 a1이 이게 지금 3이란 얘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네, 1-r분의 a의 원이 이제 2다라는 사실에 도달하겠죠. 따라서 1-r분의 a의 원이 2가 되었기 때문에 요거 a1은 또 뭐가 되시는 거예요? a1이라고 하는 거는 네, 2-2r이 되신다. 총 모르는 문자 2개씩 2개 이렇게 연립을 하시면 돼요. 연립하시면은 요게 이제 5r은 마이너스 1인가요? 그래서 r은 얼마다? r은 마이너스 5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덤으로 a의 원도 5분의 12라는 사실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뭔가요? 결국 시그마 요거 구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1-r의 초항이에요. 그래서 1-r r은 마이너스 5분의 1 초항은 5분의 12 이렇게 하시면 되고 5분의 6이죠. 따라서 6분의 12가 되실 테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단순 계산으로 나왔어요. 뭐 굉장히 쉬웠던 문항이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26번으로 오셨습니다. 정적분과 급수 묻는 문제 나오셨죠? 네, 그냥 뭐 분자 분모에 n의 세제곱 나눠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절대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 n의 세제곱 나눠주시면 얘는 n분의 k의 세제곱 그리고 얘는 3 있으시고 n이 하나 사라지고 차수 맞아 들어가면서 n분의 k의 제곱 얘는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되실 거고요. 위에는 이제 n의 세제곱으로 나눴는데 위에가 지금 다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n을 하나 뺄게요. n 하나 빼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n분의 k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게 n이 사라지고 2가 튀어나가면서 n분의 k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이제 뭐 하시면 돼요? n분의 k를 x 그쵸? 이산적 변수를 연속적 변수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산적인 합에다가 리미트가 붙음으로 인해서 연속적 합이 되어지는 인테그랄 되실 거고요. n분의 k가 x가 되었다라는 말은 출발은 0이고 간격이 1이니까 0부터 1까지 하시면 되고요. 분모는 보시면은 x의 세제곱에다가 3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위에는 이제 x의 제곱 더하기 2x가 되시고 n분의 1 한 칸 떨어진 걸 n등분한 게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되시고 걔가 제로로 붙는 그 상황이 델타 x가 제로로 붙는 상황이니까 dx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분수적분법인데 분모 미분하면 분자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분모 미분하면 3x의 제곱 더하기 6x니까 여기에 딱 3을 한번 곱해 주시고 다시 한번 3을 나눠주면은 기가 막히게 분모 미분하면 분자가 되죠. 맞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3분의 1에다가 ln 절대값의 분모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1 넣고 0 넣고 빼면 되죠. 네, 여기다가 이제 1 넣고 0 넣고 빼시면 됩니다. 따라서 1을 넣어주시면은 자 1 넣으면 ln의 5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ln의 1은 0이죠. 네, 이렇게 3분의 1에 ln 5 정답은 3번 정답 되시겠네요. 그래서 뭐 정적분과 급수는 네 이제는 수학 2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미적분에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 게 맞고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항상 다항함수 적분법과 미적분 같이 배우던 것이 이제 2015 세대로 넘어오면서
미적분에만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7번으로 오셨습니다.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뭘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그 위치를 찾아주셔야 돼요. 위치 찾은 다음에 걔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의 제곱에 대한 크기, 속력을 적분하면 되는 거죠. 속력을 적분하면 전체 움직인 거리가 되신다. 그 개념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y는 x제곱이니까 자 한번 그려보시면요. 요렇게 y는 x제곱 요렇게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얘가 지금 t가 지금 실수기 때문에 얘가 지금 1차 직선이에요. 직선이고 지금 타임라인이 시간 타임라인이 1초부터 2까지거든요. 그럼 잘 보시면 이 lnt라고 하는 얘는 lnt라고 하는 건 1부터 2까지 얘가 양수예요. 얘가 양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y절편이 음이 되겠죠. y절편이 음이 되어지는 상황이니까 뭔가 지금 직선은 직선인데 뭐 요런 느낌이겠네요. 요런 느낌. y절편이 음이 되어지는 뭐 요런 상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서로 만나는 두 점, 얘가 바로 두 점이 되시겠죠. 하나, 둘 요렇게 되시는 거고, 그럼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은 얘가 뭐 알파 콤마 자 알파의 제곱 요렇게 하시면 되고, 얘를 뭐 베타 콤마 베타의 제곱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이때 만나는 두 점의 중점이 바로 뭐다? 위치라고요. 만나는 중점이 이제 위치가 되시는 거다. 따라서 중점을 한번 잡아보시면은 중점 뭐라 할까요? 자, m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얘가 뭐겠어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2분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위치가 되시는 거고, 분명히 얘가 뭐로 표현이 되셔야 된다? 바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x 성분에 대한 위치. 여기도 마찬가지. 분명히 t로 표현이 되셔야 돼요. y 성분에 대한 t에 관한 식. 요렇게. 그다음 얘가 이제 위치가 나와지고 이거 미분한 다음에 제곱 루트 씌워버리면 속력. 그 속력을 적분한 것이 총 움직인 거리. 요 개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만난다의 개념이니까 결국 연립을 하셔야겠네요. 연립을 하겠습니다. 그럼 x의 제곱은 t의 제곱의 x 마이너스 8분의 1의 ln t 요렇게요. 자, 요렇게 되시고 연립했으니까 넘길게요. 넘기면 x의 제곱 빼기 t의 제곱의 x 플러스 8분의 1의 ln t는 0. 요렇게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건 x 성분의 위치, x 오브 t 이게 궁금한 건데 얘가 뭐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2분의 1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 관계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t의 제곱 요렇게 되실 거고요. y 오브 t라고 하는 거는 2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빼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얘가 2분의 1 되시고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건 t의 제곱이 될 테니까 자 t의 4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8분의 1의 lnt잖아요. 2배의 8분의 1의 lnt니까 4분의 1의 lnt 요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뭐가 되시는 거냐면 2분의 1t의 4제곱 8분의 1의 lnt 요렇게 되십니다. 됐죠? 자, 그래서 끝났어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미분을 하셔야 되는 건데 속도. 자, x 프라임이 t 구하십니다. 미분하시면 그냥 t 이렇게 되시나요? 네.
그다음에 y 프라임의 t 한번 구해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미분하시면 되겠죠? 2t의 세제곱에다가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8분의 1에 ln t 미분하면 t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8t분의 1 되시는 거 맞나요? 요렇게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거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속력을 적분하는 거잖아요. 속력이라고 하는 건 속도의 크기가 되시는 거고 루트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 되시겠네요. 따라서 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요거의 제곱 맞아요? 네, 2t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네, 마이너스 8t분의 1 네, 8t분의 1의 제곱 요거를 이제 dt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싹 지우고 계산할게요. 일단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t를 하나 빼내죠 뭐. 네, t를 하나 빼내겠습니다. 그럼 t의 제곱에다가 자, 요거 보시면은 t를 하나 빼내시면 2t 빼기 빼냈으니까 오히려 8t의 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이렇게 해야 이게 2t의 요 제곱이겠네요. 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8t 이렇게 되죠. 요거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제곱 이렇게 붙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t의 제곱이 이렇게 튀어나가시고 그 뒤에 뭐가 오시면 돼요? 이게 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괄호 여시고 2t의 제곱 빼기 8t의 제곱분의 1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요. 여기 이제 dt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있는 이 t의 제곱은 루트의 바깥으로 튀어나가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t 곱하기 이제 루트에다가 어떻게 되시죠? 요게 1 더하기 요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 1 더하기 요거 2t의 제곱 빼기 8t의 제곱분의 1의 제곱 요렇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속력 같은 거 구하실 때 이 루트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뭔가의 제곱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뭔가의 제곱이 되셔야 되는 거죠. 보시면 자 요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2ab 하시면서 2ab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되죠.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만 딱 해볼게요. 여기만 해보시면은 1 더하기 네 4t의 4제곱 플러스 64t의 4제곱분의 1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세요. 얘가. 그러면 여기 있는 얘랑 계산해가지고 싹 사라지고 플러스 2분의 1 되면 정확히 뭐가 되시겠어요? 정확히 부호 반대되는 거 맞아요? 늘 보던 그 상황이잖아요. 늘 보던 그 상황이 되실 테니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t에다가 그냥 요거 다 포함시켜가지고 부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t의 제곱 플러스 8t의 제곱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루트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절대값이 되시는 건데 어차피 제곱이니까 양수로 그냥 튀어나오실 거고요. 따라서 얘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t에다가 그냥 그대로 나오시면 2t의 제곱 더하기 8t의 제곱분의 1 여기에 dt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전개하시면은 2t의 세제곱 플러스 8t분의 1 여기에 dt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 되시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따라서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거 요렇게 가져갈게요. 적분하시면은 2분의 1
t의 4제곱 한 번 더 미분해 보세요. 요거 되죠? 그럼 요거 뭐예요? 8분의 1에다가 t분의 1 적분했으니까 lnt죠. 네, lnt 이렇게 되실 거고 윗끝 놓고 아랫끝 놓고 뺄 건데 윗끝이 2가 되시고 아랫끝이 1 되시겠네요. 네.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가죠. 2분의 1에 2의 4제곱 빼기 1 8분의 1에 ln 2는 1 ln 1은 0 요렇게. 그러면 답이 얼마가 되시죠? 2분의 1에 2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3 요렇게 하셔가지고 정답은 1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이에요. 전혀 뭐 어려움이 없고 그냥 스무스하게 딱 오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8번으로 오셨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28번을 여러분 푸셔야만 했죠. 네, 23, 24, 25, 26, 27까지 오면은 전부 다 번호가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그쵸? 5, 4, 2, 3, 1 그래서 결국은 28번을 풀어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굉장히 쉬웠습니다. 쉬웠는데 조심을 해야 되죠. 개수를 물었는데 한 개씩 촘촘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개수를 물었는데 한 개 차가 나면은 조심해서 세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고요. 역시나 이제 극소를 물어본다 그랬으니까 프라임이 관통하는 건데 아무래도 극소니까 그쵸? 양에서 음으로 아니다. 음에서 양으로 관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다음의 상황에서 gx가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죠? 결국은 뭐 하시면 돼요? 결국은 네, g를 미분하시면 돼요. g를 미분하시면은 네, 3의 프라임의 x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에 사인 fx인데 안에 한 번 더 미분이니까 프라임의 x에다가 사인 fx 맞아요? 요거죠. 그 얘가 언제 는 0되냐에 관한 개념이 되실 테니까 프라임의 x로 빼내면 어떻게 되세요? 프라임의 x로 빼내면 여기가 3이 되실 거고 마이너스 4 사인 네, fx 요렇게 되시고 는 0이에요. 그러니 프라임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0이거나 여기 있는 이 부분이 0이다라고 보시면 뭐 수월하죠. 제일 먼저 이제 프라임부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요거 미분해 보세요. 요거 미분하시면은 12파이의 x-1에 한 번 더 미분 1 요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x-1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 관통하잖아요. 관통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음에서 양으로 바뀌죠. 감소하다 증가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서 뭐가 되신다? x는 1이 바로 극소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0과 2 사이에 극소가 몇 개 있냐 물었는데 첫 번째 하나는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은 결국은 여기서 0이 되는 걸 체크하시면 되는 건데 사인의 fx가 뭐가 되시면 돼요? 4분의 3이 되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결국 사인의 fx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냐 이 부분인 건데 지금 보시면 안에 있는 fx가 다항함수죠. 다항함수고 바깥에가 사인이에요. 이거 굉장히 뭔가 많이 본 모양이에요. 이거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장년수능 30번 네, 의외로 간단한 문제였잖아요. 네, 그 문항을 본다는 문제라는 느낌이 들죠. 사실 거의 뭐 장년수능 30번 내신 분이 이것도 내셨나라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네, 결국 이 문항이에요. 이 문항. 네, 그래서
결국은 합성함수니까 fx 그림을 그 fx의 함수값을 다시금 정의역으로 가져가서 모양을 예쁘게 그리되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되신다? 사인이 되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 fx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fx를 보시면은 fx 보시면 6파이의 x-1의 제곱이잖아요. 완전 제곱식입니다. 접해요. 접하는 상태가 되실 거고 0을 넣으면 6파이예요. 6파이인데 0과 2니까 0일 때 구멍이 뚫려 있죠. 구멍이 뚫려 있을 것이고 얘가 요렇게 접하고 6파이가 되실 거고 그대로 대칭이 되게 그려주면 되겠죠.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2예요. 요게 지금 fx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그리고 싶은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은 사인의 fx의 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됐어요? 사인의 fx에 대한 그림을 그릴 건데 결국 0과 2에서만 그림을 그려주면 되잖아요. 0과 2에서만 그림을 그릴 거니까 여기에 대충 둘, 넷, 여섯 여기가 1 그러면 둘, 넷, 여섯 여기가 2 요렇게 그러니까 0과 2 사이에만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일단 fx를 보시면은 0과 1 사이 어때요? 0과 1 사이 0과 1 사이를 보시면은 얘가 6파이로부터 0으로 요렇게 와요. 6파이로부터 0으로 요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0과 1 사이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0과 1 사이는 6파이에서 0으로 오는 요런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6파이에서 0으로 오는 그림을 그려라. 대신 어떤 그림을? 사인의 그림을 그려라. 이 말이죠. 6파이에서 0으로 오는 사인의 그림을 그리래요. 자, 근데 보시면은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거잖아요. 이거 2파이 4파이 6파이 요거잖아요. 요게 지금 사인이 되시는 건데 6파이로부터 0까지 그려라. 자, 여기에 있는 함수값이 6파이인데 6파이로부터 0까지 요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지금 6파이잖아요. 6파이로부터 0까지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6파이로부터 0으로 그린다라고 하는 건 그림을 이런 형태로 양, 양 이런 형태로 그림을 반대로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6파이로부터 0까지니까 총 이 안에 요 안에 몇 번 주기가 들어가요? 한 주기, 두 주기, 세 주기의 턴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총 얘를 3번 나눠서 한 번, 두 번, 3번을 나누되 지금 보시면 6파이로부터 0까지 이렇게 거꾸로 오게 되는 상황이니까 양, 양, 양 요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달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시면 되는 거냐? 자, 갑니다. 양 요렇게 자, 2칸 잡을게요. 양 요렇게 요게 한 턴이에요. 다시 또 얘가 양 요렇게 한 턴, 다시 또 양 요렇게 한 턴. 요게 지금 뭐냐면 0부터 1까지가 6파이로부터 0까지 오는 이 반대 방향으로 그림을 그린 게 요 그림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장년순 30번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맞습니까? 요건 훈련은 뭐 우리가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니까 뭐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건데 문제는 이거죠. 이게 지금 28번으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30번 같은 거를 나는 그동안 뭐 기출문 30번 같은 거나 안 해 이러시는 분들은 이거 안 되는 거죠.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게 30번 해설이라고 하는 게 내가 30번을 풀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그 아이디어나 그 공부 방법이 마이너 버전으로 내려앉아요. 지금처럼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지금 같은 문제를 풀 때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꼭 뭐 30번을 맞춘다, 그거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라기보다는 늘 우리가 공부를 늘 전공법으로 애살 있게, 그러니까 묵직하게 공부를 한다는 그 느낌으로 오시면 좀 더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1부터 2까지는 다시 0에서 6 파이를 그려라. 0에서 6 파이를 그리는 거니까 다시 온전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죠. 다시 그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보시면 총 3턴이죠. 3턴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니까 얘도 어떻다? 총 3번의 턴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시되 이제는 온전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다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사인의 fx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뭐 미분 가능한 함수다 이런 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첨점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요 그림이 이제 사인의 fx가 되시고, 이게 이제 언제 4분의 3이 되느냐라는 개념이잖아요. 요게 이제 언제 4분의 3입니까를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요렇게 짠 하셔가지고 4분의 3이 되어지는 요 부분 찾으시면 되는 거고, 결국 관통하는 지점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다. 관통하는 지점인데 결국은 이제 쉬워요. 왜냐면 음에서 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고요. 그다음 반대로 양에서 음으로 되어지는 상황이 또 역시나 흰색으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정확히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극대 6, 극소 6개라는 거죠. 그쵸? 다만 이제 뭐는 확인해 봐야 돼요. x가 1일 때 이미 극소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지금 1이 들어가는지 중복을 피해야 돼요. 근데 잘 보시면은 기가 막히게 1을 피하죠. 요렇게가 딱 1이기 때문에 1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토탈 몇 개가 돼야 된다? 7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답인 거죠. 잘 세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 파란 부분이 있고, 그쵸? 이 그림상에서 음에서 양으로 통과하는, 음에서 양으로 관통하는 이 파란 부분이 정말로 극소냐, 아니면 이 그림상에서 양에서 음으로 통과하는 이 흰 부분이 극소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따져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그림상에서 음에서 양이라고 해서 이 상태가 또 음에서 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음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여기로 볼게요. 이게 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얘가 4분의 3보다는 작다는 얘기예요. 작은 거니까 예를 들어 4분의 3보다 작은 거 뭐 있어요? 아무거나 하나 해보세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해보세요. 그러니까 풀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파란 부분이 플러스에서 음수가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앞에 얘가 음이 있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 그림상에서 음에서 양되는 이 부분이 오히려 뭐가 된다? 극소가 아니라 극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오히려 반대로 이 그림상에서 흰색 부분 있죠? 얘가 양에서 음되는 부분. 양이 되어지면은 예를 들어 뭐 4분의 3보다 큰 거잖아요. 4분의 3보다 크게 되면 오히려 얘가 음이 되어지고 음에서 양 되어지는 거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극소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딱 정확히 반반씩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파란 게 6개고 흰색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이제 파랑이 극소냐 흰색이 극소냐를 따져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이 그림상에서 음에서 양에서 이것만 가지고 판단은 안 되는 거고, 이 앞에 이제가 음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점을 기점으로 4분의 3보다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4분의 3보다 밑에 있으면 이 전체 값이 과연 양이냐 음이냐를 잘 따져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문제를 냈으면 여기서 좀 더
함정을 팔 법도 한데 뭐 그렇게 파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딱 이 관통되어지는 부분이 6개씩 있기 때문에 누가 극된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극소가 몇 개가 되신다. 6개가 되시는 건데 여기는 1을 피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포함시켜 가지고 전체는 7개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이런 2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푸시는 분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감으로 푸신 분도 꽤 많았을 것 같은데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정확한 개념으로 푸셔야 돼요. 정확한 개념으로 푸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9번으로 오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도형의 극한인데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29번으로 잘 올 일이 없긴 한데 온다고 한다면 거의 이제 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일 거다. 혹은 코사인 법칙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역시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29번답게 그냥 이제 정석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식이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여러분 시험 현장에서는 어떤 근사적 상황까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사 좀 쓰면 좀 더 쉬워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지름이 2죠. 일단 지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모든 걸 일단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있는 얘 요렇게 연결하시면은 당연히 얘가 수직이다라는 거 될 거고요. 이것도 요렇게 연결하시면은 이것도 수직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지금 요게 2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되시는 거냐면은 2 사인이에요. 여기는 이 길이가 2 사인 2세타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길이도 나오죠. 2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길이가 2 코사인이 나오긴 하는데 딱히 쓸모는 없어 보이죠. 딱히 쓸모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쭉 있어요. 쭉 있고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은 여기 있는 얘가 평행해요.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지금 2세타면 여기도 이제 2세타가 되시는 거고, 요게 지금 세타가 되시면 여기도 세타가 되시고, 결과론적으로 닮음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큰 삼각형이 결국 닮음을 이룬다라는 정도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안에 지금 뭘 만족시켰냐면은 정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여기는 얘가 몇 도가 되신다? 60도가 되시게끔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결국 여기 있는 이 F세타 넓이 구하시고 G세타를 구해서 극한 계산을 하세요가 이제 질문이 되시겠네요. 됐죠? 네. 일단 마지막에 뭐 구하라 그랬냐면은 리미트 세타가 제로 플러스로 갔을 때 세타 곱하기 F세타 요렇게 되실 거고, 위에가 이제 G세타 요렇게 되시는, 얘가 지금 P분의 Q 루트 3이다. 네. 요렇게 현재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은 당연히 F세타부터 구할 건데요. 자, F세타를 구하려면 결국 여기 있는 이 넓이를 구하셔야 되거든요. 이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그냥 구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이 넓이를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 있는 직각 삼각형 하나를 구하시면 되겠죠. 네, 요거 구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 활골이 되어지는 거니까 뭐 늘 그렇듯 뭐 하시면 돼요. 중심 잡아 주시고 중심 연결 요렇게 연결 가능하나요? 가능하시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요렇게가 이등변이잖아요. 요렇게가 이등변이니까 요게 2세타면 여기도 얘가 2세타가 되시고 여기는 외곽이니까 4세타예요. 이까지 되시죠? 2세타, 2세타, 4세타. 여기서
부채꼴에서 안에 있는 삼각형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이 F세타라고 하는 거는 자 일단 부채꼴을 구할 거예요. 부채꼴을 구하실 거고 거기서 삼각형을 빼주실 거고요. 거기다 뭐 더할 거냐면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하나를 더해 줄 겁니다. 요렇게 더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갑니다. 부채꼴이니까 2분의 1의 R제곱 세타인데 R은 1이죠. R은 1이 되실 거고 세타는 4세타. 요렇게 2분의 1의 4세타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마이너스에다가 삼각형 넓이 빼셔야 되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빼실 건데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사인 4세타 요렇게. 그럼 사실상 어떤 세타가 제로로 간다 그러면 얘네 둘은 거의 그냥 지워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같은 상태니까요. 그냥 없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일단은 그냥 무조건 없다라고 하기엔 좀 불안해요.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혹시나 이제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뒤에 얘가 뭐가 더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뒤에 뭐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얘네들은 나중에 그냥 없어진다라고 봐도 그냥 무방합니다. 무방하고 요것만 이제 더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이제 2 사인 2세타죠. 맞아요? 그럼 우리 뭐만 구하시면 되겠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시는 거니까 여기 있는 요 길이만 구하시면 되는 상황 맞습니까? 맞아요? 저 길이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 결국 이거에 대한 탄젠트로 일단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을 빨리 구하셔야겠네요. 네. 이 각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 또 충분히 할 만하죠. 왜 충분히 할 만하냐면 보세요.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정도 역시나 원 위에 점이 되시는 거니까 뭐 하셔야겠어요? 얘를 당연히 중심으로 연결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중심 연결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중심 연결하시면은요. 자, 2호에 대한 원주각이 이거죠. 맞아요? 2호에 대한 원주각이 요겁니다. 따라서 이 각만 알아내면 이 각에 대한 절반이 요 각이 되시겠네요. 원주각이 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요 각을 빨리 알아내면은 합해서 180도니까 요게 충분히 나올 것이고 요게 나오면 요게 나오는 요런 구조가 되시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각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요 삼각형을 보세요. 요 삼각형을 보시면은 요렇게 보시면 얘가 지금 세타죠. 그럼 반지름 이렇게 여기도 세타죠. 그럼 자동으로 세타랑 나오면 이쪽이 뭐가 되시겠어요? 요쪽이 2세타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요거잖아요. 외곽이 되시는 거니까. 그러면 요렇게가 180도가 되시는 거니까 파이 빼기 6세타 되는 거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요게 지금 중심각이죠. 요 호에 대한 맞습니까? 요 호에 대한 중심각이 요렇게 되시는 거니까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은 요게 뭐가 되세요? 요거는 요 원주각은 이거의 절반이죠. 2분의 파이 빼기 3세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뭐냐? 요게 지금 뭐라고요? 2분의 파이 빼기 3세타니까 요거에 대한 탄젠트 맞습니까? 맞아요. 여기는 이 길이는 뭐가 되시냐면 2 사인 2세타에다가 요거에 대한 탄젠트죠. 탄젠트에다가 2분의 파이 빼기 3세타 요렇게 되세요. 그럼 어쨌든 2분의 파이는 탄젠트 분의 1이 되실 테니까 네, 탄젠트 3세타 분의 2배의 사인 2세타 요렇게 되시는 거죠. 따라서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요게 지금 제곱이죠. 2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사인의 제곱의 2세타 요렇게
그쵸? 요 곱하기 요거니까 이게 지금 제곱이잖아요. 그 밑에 뭐가 깔려요? 네, 탄젠트 3세타 이렇게 깔리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됐죠? 따라서 요게 지금 이제 F세타가 되시는 겁니다. 요게 F세타 되는 건데 얘가 지금 분모로 가는 상황이고요. 거기 세타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계산을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근사적 상황을 그냥 빨리 쓰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정석적으로 풀었다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냥 요 상황이 그냥 2세타가 될 거고 사인의 4세타는 그냥 4세타다고 그냥 인지를 해버리면 이것도 그냥 2세타가 된다라고 인지를 해버리면 얘네들이 그냥 쓱 지워지죠. 지워지고 요게 지금 요게 이 약분이 되는 상태가 되시고 요게 지금 2세타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4세타의 제곱이에요. 지금 근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2세타의 제곱이니까 4세타의 제곱이고 탄젠트의 3세타니까 3세타 밑에 깔리죠. 깔리면 세타가 하나 약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3분의 8 세타가 되세요. 한마디로 얘가 뭐가 된다? 3분의 8 세타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분모인 이 F세타가 그냥 3분의 8 세타다 이렇게 그냥 처리해버리시면 스무스하게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 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분자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요거 한번 지우고 갈게요. 자, 이제 G세타를 구하실 건데 결국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딱 구해내면 되는 거죠. 자, G세타를 구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시는 거니까 그냥 뭐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인데 한 변의 길이를 제가 K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럼 K의 제곱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K만 구하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뭘 쓰셔야 된다고요? 역시나 닮음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2세타면 여기도 2세타, 여기가 세타면 세타 이렇게. 그쵸? 닮음적 상황을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2세타.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작은 거랑 여기 있는 큰 거 닮았다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얘가 지금 세타고 2세타니까 여기 있는 요 각이 뭐가 되죠? 요 각이 파이 빼기 3세타예요. 그러면 이제 사인으로 생각하면은 사인 세타 대 사인 2세타 대 사인 파이 빼기 3세타. 자, 여러분 사인의 파이 빼기 3세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인 3세타랑 같거든요. 그러면 상황적으로 이런 거죠. 네, 사인 세타 대 사인 2세타 대 사인 3세타가 되시는 거니까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고 하는 거는 A 대 B 대 C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고 하는 거는 네, A 대 B 대 C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사인 세타 대 사인 2세타 대 사인 3세타 요 관점으로 우리가 볼 거란 말이죠. 요게 이제 A 대 B 대 C 요 개념으로 갈 건데 어차피 우리가 세타를 제로로 보낼 거예요. 그쵸? 어차피 세타를 제로로 보내는 상황이면은 여기 있는 사인 세타는 그냥 세타랑 같고요. 얘는 그냥 2세타가 되고요. 얘는 그냥 3세타가 돼요. 그러니 얘를 근사적 상황으로 보내면 요 길이비가 1대 2대 3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게 좀 더 좀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매번 식을 또 써야 돼요. 여기 있는 이 길이가 2가 되시는 거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사인 3세타분의 2는 사인 세타분의 요 길이, 그쵸? 혹은 사인 세타분의 요 길이, 뭐 이렇게 매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매번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식이 좀 길어지는 거니까. 물론 하실 분들은 하세요. 네, 사인 3세타분의 2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3세타분의 2는 사인 세타분의 요 길이 BR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번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걸 매번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어차피 우리는 무슨 상황으로 갈 거니까 근사적 상황 갈 거니까 그냥 얘가 1대 2대 3이대로 갈 거예요. 그쵸?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가 되는 건데 사인 세타 대 2세타 대 3세타는 그냥 세타 제로로 보내버리면 세타, 2세타, 3세타가 될 거니까 1대 2대 3의 길이 B가 된다. 한마디로 제일 짧은 게 길이가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요 개념인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얼마가 되셔야 되는 거냐면 이게 2가 되어지는 거니까 얘가 3분의 1 처리하면 되죠. 3분의 2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시는 거냐면은 네, 3분의 4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십니다. 3분의 2, 3분의 4, 3분의 6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어떻게도 가능하냐? 이 안에 있는 얘도 또 얘가 닮음이니까 1대 2대 3 되시는 거 맞아요? 1대 2대 3 되시는 거니까 요 길이가 K였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겠어요? 요 길이가 바로 네, 3분의 K 되실 거고 여기 있는 요 길이가 얼마다? 3분의 2K다라는 사실에 도달하는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자, 우리가 이제 등비급수 도형 문제 풀 때 많이 쓰던 방법인데요. 요 R을 기점으로요. R을 기점으로 요 바닥에 여기 요렇게 한번 수선 내려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수선의 발을 뭐라고 둘 거냐면 여기를 제가 H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싹 지워볼게요. 그럼 일단 RH의 길이를 한번 구할 수 있죠. RH라고 하는 건 요 길이는 뭐가 되세요? 요 길이는 여기 있는 이 3분의 2에다가 어떤 값이죠? 사인이죠. 사인 2세타죠. 3분의 2에 대한 사인이에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되셔야 되는 거냐면 결국 자, 요 점을 뭐라 하죠? 좀 둡시다. 여기 있는 이 점. 요 점 제가 I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럼 이 RH라고 하는 건 뭐랑 같아지는 거냐면 RI에다가 HI를 더한 거예요. 맞아요?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 더한 거잖아요. 맞아요?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 더한 건데 보세요. RI라고 하는 건 요 길이죠. 요 길이는 뭐겠어요? 닮음이니까 요 길이에 대한 또 사인이에요. 그쵸? 요 길이가 아까 얼마였어요? 3분의 K였죠. 3분의 K에다가 역시나 사인 2세타. 요게 이제 RI의 길이가 되셨고 HI의 길이는 뭐랑 같아요? HI의 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요 길이랑 똑같죠. 요게 안에 있는 얘가 정사각형이 되시는 거니까 1대 루트 3대 2가 되시죠. 그럼 요 길이가 절반이니까 2분의 K,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K. 맞아요?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K 요렇게. 네, 2분의 루트 3K 요런 식으로. 되셨어요? 되셨어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식이 여기는 이 식이다라고 처리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이 K가 등장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좀 쉬운 풀이가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근사를 쓰지 않으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좀 별로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평가는 됐으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거 K로 한번 빼내보시면은
어깨로 빼내보시면은 3분의 1 사인 2세타,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요게 3분의 2의 사인 2세타. 자, 이렇게 되세요. 그쵸? 따라서 K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되시는 거냐면,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럼 K라고 하는 거는 얘를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네, 3분의 1 사인 2세타 더하기 2분의 루트 3, 요거 분의 3분의 2의 사인 2세타, 요렇게 되실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4분의 루트 3에다가 K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곱을 이렇게 또 하셔야 돼요. 요렇게. 근데 어차피 우리는 계속 지금 무슨 상황이었다? 세타를 제로로 보낸 어떤 근사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분모가 0만 아니면은 얼마든지 0으로 보내놓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K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실 때,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K 제곱을 계산하실 때 그냥 얘 0 보내버려요. 보내버리고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3이 그냥 분모에 깔려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 처리하시면 사인 2세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2세타의 제곱으로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4세타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3분의 2의 제곱은 9분의 4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9분의 16의 세타의 제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쵸? 네, 9분의 16세타의 제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 버리면요, 이게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은, 자, 4일은 4, 4, 4, 16, 그 다음에 27분의 4, 4, 16 루트 3, 요렇게 27분의 4, 4, 16 루트 3의 세타의 제곱. 요게 이제 뭐가 되시는 거냐면 요 분자에 있는 지세타의 근사적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자, 분모는 3분의 8에다가 세타 제곱이 되실 거고, 위에 있는 분자는 27분의 16 루트 3에다가 세타의 제곱이 되실 거고, 이때 세타 제곱 약분 처리하시고 남아있는 얘만 처리하시면 되는 건데, 8일은 8, 8이 16, 네, 3일은 3, 3, 9, 27. 따라서 쭉 계산하시면 뭐가 되세요? 9분의 2 루트 3, 요렇게가 정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따라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P분의 Q 루트 3이거든요. 네, P분의 Q 루트 3이 되시는 거니까 P가 9, Q가 2, P 더하기 Q를 구하라. 정답은 11, 요렇게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네, 근사를 써야 되고, 결국 약간 시간 끌기용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 끌기용. 결국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앞에 쉽게 노멀하게 준 다음에 29번을 막 도전하게끔 꼬신 다음에 이제 좀 계속 사경을 헤매도록 이렇게 꼬셨던 문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근사를 또 연습을 또 많이 시켜야 되나. 사실 그동안은 근사를 하나 그냥 하나 뭐 큰 차이가 없게끔 이제 그런 문항들 위주로 우리가 주로 연습을 많이 했고, 지난번에 이제 6월 모의평가 때 나왔던 그 문항도 사실상 근사를 쓰면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 외 다른 사인 법칙을 쓰면 더 빨리 풀리는 문제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여러분께 근사를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근사를 막 제가 강요하거나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좀 근사를 쓰면 좋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어느덧 이제 마지막 번 30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30번으로 오셨습니다. 네, 최근 들어 이런 스타일의 문제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역함수와 적분법인데 치환적분과 부분적분 이제 쓰는 스타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간을 잘라서 적분을 하되 주어진 조건식을 계속 활용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지난 마치 9월 모의 평가의 30번을 다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항체가 굉장히 좋은 문항이고 그렇게 막 복잡한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29번보다 더 빨리 풀려요. 오히려 그쵸? 29번보다 더 빨리 풀린 30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방식이 두 가지 있는데요. 네, 둘 다 가급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실수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해요. 증가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1,1을 일단 지나고요. 그 다음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제 x에 1을 한번 넣어주면은 g의 2가 2배의 f의 1이죠. 근데 f의 1이 1인 거니까 얘가 2네요. 그 말은 g가 2,2를 지난다라고 하는 건 f도 2,2를 지난다 이 뜻이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를 한번 넣어주시면은 g의 4가 되시고 마찬가지로 2배의 f2가 되시는 건데 f2가 2가 되었으니까 또 4가 되시죠. 4,4도 지나네요. 곁눈질로 보니까 8까지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은 역시 2배의 f의 4가 되시면서 8까지 되셔서 8,8까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념인 거냐면은 자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1,1을 지난단 말이죠. 여기 지금 1,1이에요. 그리고 지금 2,2도 지나고 4,4도 지나고 8,8도 지나요. 그리고 역함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y는 x를 안 그리고 시작할 수는 없죠. 일단 y는 x라고 하는 걸 한번 그려놓고 출발해 볼게요. 그럼 이제 좌표대로 찍어주시면 여기가 지금 1,1이에요. 1,1이고 여기가 이제 2,2. 그 다음에 여기가 4,4. 그 다음에 여기가 5, 6, 7, 8. 여기가 8,8. 요렇게요. 요 감성이 되시고 여기 1,1을 지나야만 하고 2,2도 지나야만 하고 3,3도 지나야만 하고 4,4도 지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은 1부터 8까지 적분할 거죠. 그러니까 1부터 2까지가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1부터 2까지의 적분값이 4분의 5래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냐면은 일단 이걸 두 개 지날 때 이게 이렇게 지나느냐 이렇게 지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좀 고민해 볼 필요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다 얘를 다 통과하면서 부드럽게 미분 가능하게 지나가 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거냐 이거냐 요 둘 중에 하나부터 선택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뭘 좀 확인해 보시면 선택이 쉬우냐면요. 이거 한번 내려보실래요? 이렇게 1이고 여기 내려보시면 2잖아요. 그러면 이때 뭐가 확인이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노란색 사다리꼴 보이세요? 노란색 얘를 보시면은 2분의 1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요 노란색 넓이가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2분의 3이 크냐 4분의 5가 크냐 요걸 비교해 보면 좀 더 편하겠죠. 4분의 5랑 2분의 3 얘는 4분의 6인 거니까 좀 더 얘가 크겠죠. 한마디로 1부터 2까지의 적분값은 여기 있는 노란색 사다리꼴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 말은 F가 뭐란 얘기예요? F가. 결국 F라고 하는 거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결국 F가 요렇게 된다는 거 얘기예요. 요렇게. 요게 F예요. 요게 F예요. 요게. 그러면 요렇게 일단 출발해 가지고 계속 증가를 하는 건데 부드럽게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난다는 말은 그림이 요렇게 다시 또 얘가
요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요렇게 지나간다. 요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fx의 그림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지금 뭐 하시라고요? 1부터 8까지의 x 곱하기 프라임 x의 dx를 구하라. 요건 거죠. 자, 일단 보시면은 선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문제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과 좀 훈련된 조교들이 푸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일단 둘 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날 것 그대로 문제를 푼다. 여기 있는 이 문제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부분적분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u 프라임이 f 프라임의 x가 되시고 v가 x가 되시는 거니까 u는 fx, 그다음 v 프라임은 1 되시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x 곱하기 f의 x에서 위끝 8, 아래끝 1,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8까지의 fx dx. 요거 아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8을 넣게 되면 어차피 f8은 8이잖아요. 64 빼기 1, 63이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뭐 하시면 돼요? 1부터 8까지의 fx dx를 빼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 관점은 부분적분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부분적분으로 시작.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이게 정답이에요. 네, 결국 이렇게 하시면은 63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8까지의 fx dx를 구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 붉은색 계열, 요게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4가 되시고 여기가 지금 8이 되시는 상황이니까 요 붉은색 계열의 요 넓이를 탁 구하시면 정답이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여기 있는 요 넓이가 현재 4분의 5라고요.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네, 4분의 5다라는 사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구하시고 이제 요거 구하시면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푸는 방법이 첫 번째 관점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숙련된 조교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많이 훈련하신 분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판 파이널 모고 때 많이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두 번째 관점은 역함수에 관한 얘기인 거니까 치환적분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치환적분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역시나 있어요. 치환적분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니까 얘를 딱 봤을 때 어떻게 처리를 그냥 확 해버리면 되는 거냐면 그냥 x를 그냥 gt라고 그냥 확 둬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x 자체가 그냥 어떤 gt다 둬버리는 거예요. 네, 그냥 gt라고 그냥 두는 거예요. 두는 거고 어차피 그 fx 역함수가 gx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y는 fx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역함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x가 f 인버스의 y가 되시고 그쵸? 자리 바꾸는 거니까 x는 이제 f의 y가 되시고 양변에 f 인버스 취하니까 y는 f 인버스 x 요 개념이 되시는 거니까 그 발상으로 이제 치환적분 하는 거죠. 그래서 x가 gt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요 치환적분은 우리가 많이 썼던 방법이다 보니까 숙련된 조교, 숙련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많이 출발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양변에 이제 f 덮어 씌우면 어떻게 돼요? f의 x는 그냥 t 요 개념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거는 fx를 그냥 t라고 두는 요 상황이 되시는 건데 요게 뭐죠? 결국은 네, x가 gt가 되는 요 상황이 되시는 거다. 따라서 얘를 이제 미분하시면은 프라임의 x의 dx는 이제 dt가 되는 요런 상황이 되실 거고 따라서 치환적분에 의하면
자, 인테그랄. 이 지금 얘는 x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x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x가 1이면 x가 이제 1이 되시면 f의 1은 t니까 결국 f의 1이 1이죠. 그다음에 8을 들어가시면 f8은 8이니까 8. 요렇게 되실 거고 x가 뭐라고요? gt라고요. 바뀌었어요. gt가 되셨고 프라임 x dx가 뭐라고요? 바로 dt라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시는 거죠. 따라서 요렇게 구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뭐만 구하면 되는 거냐면은 그냥 인테그랄 1부터 8까지의 gt, dt만 딱 구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역함수 구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런 거 많이 해드렸죠. a에서 b까지의 fx, dx에다가 f의 a에서 f의 b까지의 gx, dx. 물론 이 g가 f 인버스인 거예요. 그러면 위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bfb 마이너스 afa 되고 기억나시죠? 이건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10월 모의고사 때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지금 1이고 8이고 이게 지금 또 1이고 8이고 그쵸? 그러면 88, 64 빼기 1이니까 이게 뭐가 되시는 거예요? 63이다 라고 보시면은 정확히 일치하죠. 얘를 구하는 게 곧 이걸 구하는 거다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세요? 이쪽에 있는 얘가 휙 넘어가시면 이거랑 이거 둘이 더하면 요거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랑 둘이 더하면은 딱 정확히 요게 되어지는 뭐 그런 상태가 되시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구하면 정답이고요. 만약 얘를 구하게 되면은 결국 여기서 얘를 빼주면 정답이 되시는 그런 상태가 되시는 거다. 그래서 이걸 구해도 되고 이걸 구해도 되는 거다. 따라서 부분적 분으로 출발을 하느냐 치환적 분으로 출발하느냐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근데 뭐 위에 거를 쓰던 밑에 거를 쓰던 간에 결국 핵심적 수식은 뭐가 되시는 거냐면 이거예요. g의 ex가 2배 fx다라는 요거. g의 ex가 2배의 fx다라는 걸 결국 써먹어줘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결국 뭐라고요? 네, g의 ex가 g의 ex가 2배의 fx다라고 하는 얘를 결국은 사용하시면 되는 거다. 됐죠? 자, 이제 뭘로 풀어드릴까요? 결국 이제 둘 다 해드리고 싶긴 한데 결국 하나를 메인으로 보여드리고 나머지 하나를 그냥 서브로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둘 다 보여드리긴 좀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아마도 이제 날 것 그대로 푸시는 분들은 요거 많이 했을 것 같으니까 요거 지금 4분의 5 나왔잖아요. 그럼 요것도 구할 수 있고 요것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요렇게는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안 했을 것 같은 거. 물론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했을 것 같지만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외부에 계신 분도 계실 테니까 요렇게 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됐죠? 자,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는 인테그랄 1부터 8까지의 뭘 구하겠다고요? gt, dt 얘를 구하겠습니다. 됐죠? gt, dt 얘를 이제 우리가 구할 거다. 자, 얘를 구할 건데 아무래도 이제 1부터 8까지의 GT를 구하려면 자, 이 붉은색 계열이 F니까 정확히 대칭시키면 요렇게죠. 요렇게죠. 요렇게가 이제 G예요.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요렇게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시는 건데 그냥 딱 안 구해지죠. 안 구해지는 거니까 나눠야겠습니다. 자, 1부터 2까지의 GT, DT에다가요 2부터 4까지의 GT, DT 마지막으로 4부터 8까지의 GT, DT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적분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구하기 쉽죠. 요 넓이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왜 기억나세요? 여기 있는 노란색 요 사다리꼴 넓이가 2분의 3이었어요. 4분의 6이었다고요. 요게 지금 4분의 6이었어요. 기억하세요? 4분의 6.
그러면 4분의 6에서 4분의 5를 뺀 어디 부분? 요 보라색 부분이 얼마냐면 4분의 1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요 나머지 흰색 부분도 4분의 1 되는 거 맞죠? 그러면 4분의 5에다가 맞아요? 여기 있는 이 4분의 5에다가 4분의 1을 두 번 더했으니까 4분의 2를 더한 것이겠죠? 결국 이게 얼마가 되신다? 4분의 7이라는 사실을 일단 알 수 있어요. 얘가 4분의 7이에요. 됐죠? 자, 편하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요게 지금 4분의 7이에요. 됐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은 2부터 4까지의 적분을 하실 건데 요거 할게요. 여기 2부터 4까지 여기 할게요. 요거를 이제 구하실 예정인 건데 뭘 사용하셔야겠어요?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얘를 써서 F로 빼내는 작업을 결국 하란 얘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이 T를요 바꿉니다. T를 2알파 이렇게 둘게요. 얘가 이제 2알파가 되셔야 이제 바뀌어지는 상황인 거니까 네, T를 제가 2알파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T가 2알파니까 DT는 2배의 D알파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자, T가 2예요. 그럼 알파는 1이겠죠? T가 4예요. 알파는 2일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G에 요게 2알파가 되셨죠? 그리고 DT가 뭐라고요? 2배의 D알파. D알파에 얘가 2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요렇게 되시는 거라고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느냐? 여기 있는 G의 EX가 2배의 FX라는 요 조건 쓰기 위해서. 그리고 얘가 뭐라고요? 얘가 네, 2배의 F의 알파가 되신다고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뭐가 되시는 거냐? 여기는 2가 앞에 튀어나가서 4배 되실 거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F의 알파, D알파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근데 요거는 또 우리가 쉽게 구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라 돼 있어요? 1부터 2까지의 F알파, D알파라고 하는 거는 요거죠. F알파, D알파가 얼마였어요? 4분의 5였단 말이에요. 이거 4분의 5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정답 요 정답이 얼마라고요? 요 정답이 여기 있는 4 약분에서 얼마? 5가 되었다. 이게 지금 5가 되신 거예요. 됐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거예요. 흰 색깔이에요. 흰 색깔. 요 흰 색깔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요게 지금 5예요. 됐죠? 요게 지금 5입니다. 5. 요거 계산한 거예요. 요게 얼마라고요? 5. 그러면 정답은 일단 4분의 7에다가 5를 더하시고 마지막 얘만 처리하시면 정답이죠. 제가 마지막 얘 정답을 처리할 건데 자, 이거 처리해 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t 대신에 이 뭐 알파에도 상관없는데 그냥 알파 둘까요? 똑같이 둘까요? 똑같이 둬도 상관없죠. 둬버리면 얘가 뭐가 되세요? 인테그랄 t가 4가 되면 알파는 2가 되시면 되고 t가 8이면 알파는 4가 되시면 돼요. 그리고 g의 2알파가 되실 거고 dt는 뭐라고요? 2배의 d알파. 요 개념이죠? 다시 한 번 더 사용합니다. g의 2알파가 뭐라고요? 바로 2배의 f의 알파라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은 요 2가 앞에 튀어나갔으니까 4배가 되실 거고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f의 알파 d알파예요. 됐죠? f의 알파 d알파입니다. 그럼 이제 뭐만 구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얘만 구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얘를 한 번 더 하기가 어렵죠. 지금 여기서 지금 얘를 또 한 번 더 이 알파를 2베타 이렇게 하기가 불편해요. 왜냐면 f의 2베타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g의 2x 가지고 fx 만드는 거지 f의 2x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치환해서 하는 방법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보시면 아하 2부터 4까지의 f의 알파 d알파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요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죠. 요 넓이 구하라고. 요 넓이. 그럼 우린 뭐만 아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 사다리꼴 넓이에서 그쵸? 요거 구하시면 되죠. 사다리꼴 넓이. 사다리꼴 넓이를 딱 구해주시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딱 정확히 얘가 얼마냐면 6이에요. 얘가 6이에요. 6. 6인데 여기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5가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요 안쪽 부분이 얼마다? 1이에요. 이게 1이면 y는 x 대칭이니까 또 1이에요. 그쵸? 그럼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이 정답은 뭐가 되신다? 바로 7이에요. 7. 이게 지금 7이에요. 그러면 4, 7 얼마? 28. 요게 28이 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냥 28이 되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28. 요렇게. 따라서 요게 뭐가 되시는 거냐면 33이 되시고요. 4분의 7에다가 33을 더하시면 정답입니다. 정답이고 정답은 얼마가 되시는 거냐면은 4분의 7 더하기 132가 되시나요? 따라서 얘가 4분의 139 이렇게 정답이 되실 거고 P 더하기 Q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둘이 더하세요. 네, 143 정답. 네. 143 정답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저는 지금 두 번째 관점인 치환적분으로 먼저 출발해가지고 정답을 일단 구했어요. 그럼 이제 뭐 보여드릴까요? 요거 보여드리면 되겠죠. 1부터 8까지의 fx, dx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관점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재 63에서 1부터 8까지의 fx, dx를 빼준 걸 이제 정답으로 처리하라 하는 첫 번째 관점. 부분적분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 1부터 8까지의 fx, dx라고 하는 거 이거 또 나눠서 쭉쭉쭉 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fx, dx 2부터 4까지의 fx, dx 4부터 8까지의 fx, dx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1부터 2까지의 fx, dx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4분의 5라 그랬고요. 여기 4분의 5예요, 지금. 그리고 2부터 4까지의 fx, dx다라고 하는 건 현재 지금 fx라고 하는 건 붉은색이니까 요 넓이를 이야기하죠. 아까 얼마였어요? 1 더하기 1 더하기 5. 얘가 지금 7이었죠. 얘가 얼마냐면 7이었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뭐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쪽 부분. 네. 여기 있는 이쪽 부분만 구하시면 되는 건데 요거 4부터 8까지 요 넓이.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뚜렷하게 없는 건데 결국은 또 요식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식을 쓰는 거예요. 쓰는 건데 이걸 근데 만약에 요렇게 가져오잖아요. 예를 들어 인테그랄 4부터 8까지에다가 fx 대신에 요걸 집어넣는다. 2분의 1의 g의 2x dx를 가져온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 이게 어려움에 빠져요. 얘를 내가 만약에 또 베타라고 두게 되어지면은 그쵸? 2dx는 d베타가 되실 거고 그러면 4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x가 4면 베타는 8 x가 8이면 베타는 16 그 다음에 g의
베타의 D베타. 한마디로 8부터 16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좀 불편하게 갑니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얘를 구하려고 하면 좀 센스를 발휘하셔야 돼요. 어떤 센스? 지금 4부터 8까지 요거 구하라 그랬죠? 요거 구하지 마시고 차라리 뭘 구하자? 우선적으로 요거부터 구해요. 요거부터. 요걸 구합니다. 네, 요걸 구해요. 요게 뭐냐면은 인테그랄 4부터 8까지의 네, gx, dx를 먼저 구해요. 그러니까 요거 넓이를 먼저 구해요. 요거 넓이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서 뭘 뺀다? 뭘 뺀다? 여기 있는 요 사다리꼴 넓이를 빼요. 이게 얼마가 되시냐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또 곱하기 2죠. 24죠. 요게 24예요. 요게 24. 요게 24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얘를 24를 뺍니다. 여기서 24를 빼요. 그럼 요거 남죠. 그쵸? 요게 남죠? 요게 남으니까 얘를 몇 배 해주면 돼요? 2배를 도려내면 되죠. 이렇게 갈게요. 뭔가 좀 복잡하긴 한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얘를 먼저 구합니다.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서 사다리꼴을 빼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요거 딱 2개 빼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빼는 건데 뭘 뺀다? 자, 밑에 적을게요. 그럼 얘는 뭐냐면은 인테그랄 4부터 8까지의 gx, dx를 구한 다음에 2개를 뺄 건데 이게 뭐가 되시는 거냐면은 요게 뭐죠? 요게 요 넓이에서 사다리꼴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4부터 8까지의 gx, dx에서 사다리꼴 뭘 빼는 거죠? 사다리꼴 요 넓이 요게 24죠. 요걸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우 불편해. 진짜 불편하게 가네요. 네. 그럼 얘가 뭐냐? 요게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요게 뭐냐면은 치한적분이잖아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 x가 2베타다 처리하셔가지고 했던 그 방법. 아까 전에 요 방법이 뭐였냐면은 요게 28이었죠. 마지막에 있었던 요게 네 28이었어요. 요게 지금 28. 4부터 8까지의 gx, dx 구하는 거는 아까 전에 그 방법과 동일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지금 28이에요. 그냥 지금 28이죠. 28 빼기 24니까 이게 4예요. 4가 되고 2, 4, 8을 빼는 거니까 28 빼기 8 하면 얼마? 20. 이게 이제 2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20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4부터 8까지의 gx, dx 구하는 건 동일한 방법이에요. 치환해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아까 전에 얘가 28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좀 더 충격적인 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가능해요. 뭐도 가능하냐면 그냥 닮은 비로 풀어도 바로 답을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무슨 상황이냐면은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요거 구하는 거죠. 요거 구하는 거, 요거 구하죠 지금. 얘 구하는 건데 얘는 뭐죠? 여기 있는 요거에 1대2로 닮았죠. 얘가 지금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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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얘도 1대2다.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요 넓이가 5가 되어지는 거니까 닮은 비가 1대2면 넓이 비는 1대4잖아요. 그럼 요 넓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요 넓이가. 네, 요게 20이란 얘기예요. 요렇게.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죠. 얘가 4분의 5였으니까 1대4니까 이게 5였잖아요. 요렇게 가도 괜찮다.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닮은 비를 써도 착착착 구할 수 있긴 한데 어떤 확신이 없어요.
요게 진짜 1대2냐라는 그 확신이 없죠. 이게 1대2라는 그 확신이 없죠. 네, 그런 게 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시험 현장에서는 모든 걸 짜내가지고 직관을 좀 많이 의존하는 상태가 되시는 거니까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세요? 63에서 27 더하기 4분의 5 계산하시면 4분의 요게 47, 28, 108 더하기 5니까 4분의 113 얘를 빼시는 거고 63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3, 42 자 3, 42 250인가요? 이렇게 하시면 얼마 나오세요? 답이 나와야 할 텐데 4분의 139 똑같죠 답이. 네, 4분의 139 맞아요. 네, 같은 정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마지막 요거 구하는 게 조금 불편하네요. 조금 불편하고 결국은 또 이 방법을 써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겠네요. 무튼 간에 좀 숙련된 분들은 아마 시작부터 아마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좀 더 빠른 방법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간에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이제 미적분에 관한 모든 문항이 끝났는데요. 결국 이제 마지막에 2930은 그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에 있는 23, 24, 25, 26, 27, 28번은 그래도 좀 수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기하 과목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